네, 안녕하세요. 엘림농원 도기석입니다. 오늘은 저희 농장에서 재배되어지고 있는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틀란티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? 월동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영하 25도까지 견디는 그런 식물로서 아틀란티스의 가장 큰 매력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. 더불어서 이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 잎 색감들이 아주 그 절묘한 아이보리와 초록색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너무 색깔 자체가 예뻐요.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. 정말 그런 마음이 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. 아틀란티스를 작년 2월 달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를 했고요. 이 지금 보시는 게 1년 한 5개월 정도 된 상품이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재배 조건과 재배 환경 그리고 또 어떤 생육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를 뒀는데 왜 이렇게 그 천차만별로 이렇게 생육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환경과 그리고 또 재배 조건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이제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틀란티스는 그 영하 25도까지 견디는 그 식물로서 어떤 식으로 겨울을 나는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작년부터 해서 그 가온하우스에서 겨울을 낳는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이 가온하우스에서 나다 보니까 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부분이고요. 이 옆에 두 식물들은 추운 하우스에서 났었던 그런 식물들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온하우스에서 났던 식물입니다.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왜일까요? 이거는 일단 상토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. 상토 부분은 저희는 피트모스 70 그리고 마사 30%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. 이거는 피트모스만 가지고 심었습니다. 피트모스 퍼라이트 가지고 심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우에는 가온하우스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자란 이유는 피트모스를 심었기 때문에 안 자란 게 아니라 과습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. 과습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식물을 재배한 곳에 같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 물을 먹어야 될 때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때 먹고 계속 그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뿌리 자체가 성장을 못하고 멈춰있고 썩고 멈춰있고 썩고 하다 보니까 생육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? 그 습도, 그러니까 과습에 대한 부분이 많으면 이렇게 자란다 이고요. 이 부분은 마사 100% 가지고 심었습니다. 마사에다 심으면은 잎 자체가 좀 더 단단하고 생육 자체가 좀 조밀하게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. 마사 같은 경우에 배수성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 비료를 잡아두는 그런 힘 자체가 피트모스보다는 좀 약합니다. 그래서 비분력에 대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생육이 조금 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아틀란티스는 겨울을 나면서 이 형태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. 이런 가지들은 작년 가지들인데 이 가지들은 다 죽습니다. 죽고서 새로운 순들이 밑에서 움트리고 있다가 다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쑥 자라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듯이 이거는 가온하우스에서 월동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가지들이 다 살아서 이렇게 풍성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고요. 이거는 추운 난방이 안 되는 농장에서 자라가지고 작년 가지 이거 두 개 살고서 나머지 가지들은 다 죽었고요. 지금 현재 가지는
그 작년 겨울 동안 움트리고 있었던 그런 가지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카바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이런 그 볼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이 정도의 볼륨감은 그 유지가 될 것 같고요. 바깥에 노지에서 식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깥에다 놔둘 경우에는 이런 형태들 우리 그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가 이제 그 품종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라벨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나갑니다. 그럼 라벨을 꽂았을 때 뒤에 보면은 이런 형태, 요 형태 것들이 있어요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요거는 온도존인데요. 온도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에서 9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맞는지요?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이를 뜻해요. 높이 10cm까지 자란다 그렇게 돼 있고요. 요거는 햇빛에 잘 자란다. 반그늘에서도 견딘다. 그리고 폭은 45cm까지 자란다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, 여기에 영하 25도까지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라벨을 꽂혀서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은 있겠지만 개략적인 설명들이 있겠지만 그 설명들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 다육이다 보니까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고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나 돌틈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어울려지게 물이 잘 안 가는 곳에서도 잘 생육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이렇게 밑에서 새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가 그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9cm 포트고요. 이 포트에도 보면은 이렇게 새순들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 비료는 어떻게 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료를 많이 줘버리면요 이 잎 자체에 이 초록색이 넓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의 비료를 줘야 되는 게 아틀란티스 재배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비분을 많이 주면 안 되고요. 일반 10cm 화분 사이즈의 비료를 알갱이 비료들을 주거나 아니면 비료들을 줄 겁니다. 그 알갱이 비료들이나 비료들의 양을 절반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?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9cm이고요. 그리고 일반 10cm의 알갱이 비료들 3, 4개월 또는 5, 6개월짜리 비료들이 많이 있는데요. 지금 10cm 같은 경우에 일반 그 식물 같은 경우에 2g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g만 주시면 됩니다. 절반 정도. 1g이 어느 정도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.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 정도로 양이면 되겠습니다. 비료는 그래서 적당량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생각보다는 약해요. 그렇기 때문에 과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얘기가 이런 데 있습니다. 뽑아보면 뿌리가 굉장히 가느다란 뿌리예요. 가느다랗다 보니까 뿌리가 좀 약합니다. 그래서 그 과습을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재배를 하다 보면은 자주 과습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자주 과습에 걸리면 이런 아랫잎들이
썩어서 이렇게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 물을 줄 때, 수분을 줄 때 좀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건조하다가 너무 건조해 버리면 물 줄 때 물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을 조금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. 색깔이 한 놈은 초록색이죠. 이 초록색이 뭐냐면 원래 이런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래 피가 이런 피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이가 돼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. 이런 것들로 돌아가려는 현상들이 자꾸만 발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초록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식물들은 이 깊이 끊어줘 버리세요. 아주 싹쓸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이거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초록색이 나오면 계속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또 한 가지 뭐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. 아틀란티스는 보통 그 5월, 6월, 7월, 8월 달 동안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합니다. 잘 자랍니다. 그렇지 폭풍 성장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과장되는데 잘 자랍니다. 잘 자라다가 9월, 10월, 11월 달 되면 이제 겨울 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 자라요. 그러니까 이 자란다는 표현 자체가 늘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그때 5월 달부터 한 8월 달 사이에 많이 자란다는 뜻이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멈춘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이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매뉴얼에 10cm, 폭도 뭐 45cm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. 계속해서 막 커지는 그런 형태의 식물은 아닙니다. 그래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잘 자라고요.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우리는 장마철 있잖아요. 장마철 때 과습에 많이 걸립니다. 그런 그 환경적인 부분이 습하면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조밀하게 있으면 밑에 다 떠버려요. 까맣게 돼버리니까 이건 건조하게 해도 이제 공중 습도가 많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내가 식물 환경 자체를 이제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밑에 그 통기를 위해서 잎을 떨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가지들이 밑에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. 과습하다 보니까 이 윗잎만 이게 살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여줄수록 색깔 자체는 굉장히 진해지고 색깔이 그 컬러가 훨씬 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. 그리고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새끼들도 많이 나옵니다. 자,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판매되는 식물인데 이 밑에서 새끼들이 막 움트잖아요. 그렇듯이 그냥 놔둬도 이렇게 새끼들이 많이 나오고요. 그냥 놔둬도 그냥 놔둬도 이렇게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그냥 놔둬도 이렇게 좀 빈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틀란티스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 있는 곳에서 재배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. 그리고 상토는 마사를 한 30%, 뭐 적게는 뭐 20% 정도까지 섞어서 식재를 하면 좋다. 그리고 10cm 화분, 요만한 사이즈 화분 기준으로 알게임 비료는 한 1g 정도 쓰면 좋겠다. 그러면 이 정도 화분이면 한 2g 정도만 쓰면 되겠죠. 사실은 뭐 2.5g 정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이제 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주는 게 좋다. 그리고 장마철 관리는 좀 더 통기성 있게 뭐 습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통기성 있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물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하게 물을 줘야 되지만 위로 물 줬을 경우에 이런 아틀란티스가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데 물이 들어가 있어서 썩는 경우가 자주, 과습에 걸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 위로 줄 경우에는 맑은 날 주는 게 좋다. 만약에 물을 줄 경우에 옆에다가
주는 게 좋고, 아니면 바닥으로 줬을 때 주고서 빨리 빼버리면 좋다.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좀 더 보고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틀란티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10대 식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 또한 이 올해 그 아틀란티스를 겪으면서 정말 사랑스럽다, 사랑한다,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죠. 아틀란티스의 꽃말이 없다면, 제가 짓기를 원한다면 널 사랑해 라고 짓고 싶습니다. 아틀란티스 꽃말, 널 사랑해. 아주 좋지 않습니까? 그런 마음이 절로 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마음이 왜 영국인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해를 하는 게, 영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10대 식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, 겨울 나면서 봄 되면서 얘를 보면서 새롭게 느낀 마음이,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 세덤 종류를 올해 말씀드리겠는데요. 요거는 엔젤리나 티컵이란 그런 제품입니다. 얘도 아주 또 이게 희한한 놈입니다. 이 세덤도 옛날에 보면은 황금 세덤이라는 게 있었어요. 제품이 있었는데 그런 종류인 줄 알았는데, 얘도 월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. 얘는 아틀란티스보다 좀 더 뛰어난 게 뭐냐면, 아틀란티스는 윗순은 죽습니다. 새로운 자란 순들은 죽고, 새끼들은 이게 겨울을 나고 있는데, 얘는 다 죽지 않고 잘 버티더라고요. 얘가 월동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.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, 엔젤리나 티컵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엘림농원 도기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